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현우 기사입니다. 주변에서 그러던데 신고 안 해도 안 걸린다던데 이 정도는 신고 안 해도 괜찮아. 설마 나 같은 사람도 잡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그 생각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다 보면요, 신고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엄청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정말 신고하기가 그렇게 싫으신지 미루다가 결국에는 이제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서 결국 기한이 지나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럴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가산세 폭탄입니다. 세금 신고를 안 하고 나중에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비교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5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신고를 잘 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 예를 들어 50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그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죠. 이것만 벌써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납부도 불성실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1년에 한 10%씩 붙게 됩니다. 1년에 약 50만 원 정도가 붙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2년 뒤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본세 500만 원에 무신고 가산세 100만 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700만 원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200만 원이나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신고를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셔서 이 가산세라도 감면 혜택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1개월 이내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중에서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에는 20%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쳤다고 한다면은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신고를 진행을 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 신고를 기한 내에 못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세액이 또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신고할 때 우르르르 다 같이 한꺼번에 신고를 하는 게 좋지, 나중에 따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일일이 조사관들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소명 요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좀 보수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때 신고하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 판단 사항이 있는, 그러니까 애매한 비용 지출액에 대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는 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비용들을 다 배제하기 때문에 보통 세액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가산세도 늘어나고 본세 세금도 늘어나니까 이래저래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급이 가능했던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진 않아도 될 수는 있어도 환급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돌려받을 게 있으면 나라에서 알아서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서 세금 환급을 신청을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해서 돌려받을 돈이 있는데 못 돌려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경정청구라고 하는 절차를 따로 거쳐서 세금을 돌려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세액 감면과 같이 이렇게 혜택이 큰 감면은 기한 내 신고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감면이라고 하는 엄청난 혜택에 대해서 요건을 다 갖춰 놓고 신고 기한 내에 정작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 감면 혜택이 전부 날아가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감면 혜택을 받으면 이 세금을 하나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요, 1000만 원을 가산세까지 얹혀서 모두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아주 작은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호소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금 내셔야 돼요.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뭘까요? 신용도일 텐데요. 이 신용도를 이용해서 대출도 받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세금 신고를 제때 안 하게 되면 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보통 대출을 받거나 정부지원금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바탕으로 한 이 소득금액 증명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 신고를 제때 안 하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벌고 있는지 이런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출도 지원금도 모두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나의 신용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부동산 투자든 뭐 입찰이든 정부지원금이든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금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것과 마주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세무조사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미신고, 지속적인 세금 탈루 이런 것들은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세금 추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나오면 뭐 세금 폭탄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매출도 있지만 뭐 비용도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비용들이 제대로 된 증빙 형태를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거 다 부인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내가 지출한 비용 거래처 있잖아요. 거기도 매출 누락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세무조사 나와서 비용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상대방 거래처 매출 누락도 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생으로 상대방 거래처 매출 누락까지 같이 잡히는 형태가 있는데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게 일타쌍피거든요. 실적도 올라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이 세금 신고를 안 하고 들키지 않을 거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를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금 신고는 안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운에 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세금 신고 기한을 지키고 하는 게 결국은 나를 보호하는 일이죠. 가산세, 세금 증가, 감면 혜택 날아가는 거, 환급도 못 받고 심지어 투자랑 대출 기회까지 놓치는 일이 단지 신고 이 한 번 미룬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번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미루고 계셨다면 지금이 바로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제때 신고해서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절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